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2020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2020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조금 짚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가 건물을 이용을 하시는 이제 임차인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모아서 제가 빠르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거든요. 2020년도 보시면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 사이트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상가 건물 법제처 이렇게 법제처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셔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시행령을 체크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이제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 가능하고 또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간에 또 월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에 상가를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권리금을 일정 부분 또 회수할 수는 없는지, 또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화면을 지금 컴퓨터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적용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2조에 적용 범위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여기 대통령령으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그리고 광역시는 세종특별 자치시나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이제 5억 4천만 원까지, 그 밖에 지역,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속하는 곳들은 3억 7천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상가에 월세의 100을 곱하고 그리고 보증금 금액을 합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여기에 지금 해당 지역의 금액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적용을 받게 되는 금액 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금액을 초과를 하게 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안에 있는 안에 해당되는 그런 임차인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대항력 개념인데요. 대항력의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이 상가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임대인분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누구에게라도 여러분들께서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개념인데, 마치 소유자처럼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누가 이렇게 상가를 이용할 수 없게 방해를 한다던가, 나중에 혹시나 그 상가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신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제 5조의 보증금의 회수 항목에 보면은 경매 대금에서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해서 보장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임대차 기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서에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실 것인지 기재를 하게 될 텐데,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장기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3년이나 5년 계약을 하시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원칙대로 지켜주시는 게 맞고요. 중간에 영업이 힘들다고 해서 미리 통보를 한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어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계약서 작성한 대로 지켜주시는 게 맞고요.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보면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이 법은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분께서는 그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최대 1년까지 그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약간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법은 어디까지나 상가 임차인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또 조금 임차인분께 좀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간이 뭐 2년이든 3년이든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영업을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계약을 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분들께서는 계약 갱신을 해달라고 임대인분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했을 때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은 현재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최대 10년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임대인분께서는 임차인이 3기에 대한 차임을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분들께서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200만 원에 3번에 달하는 금액이 이제 60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만큼 월세를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임대인분께서 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뭐 이제 전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대 개념은 임대한 공간을 또 다른 임차인에게 또 임대를 해준 경우거든요. 다른 분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해준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임대인이 뭐 재건축을 하거나 또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라든지 건물을 철거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랑 소요 기간,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재건축을 할 거다, 갑자기 철거를 할 거다, 이런 사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나오지를 않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지난 이후에 지금 여기 계약갱신 요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이나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하는 사실인데,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서로 뭐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자연스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임대차 계약 조건이 뭐 보증금 3천에 월세 200이라고 하면 그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계약 기간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금 아까처럼 계약 갱신을 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중간에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상가 계약 기간이 명시를 할 텐데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월세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서 작성한 대로 임대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갱신을 할 때에는 임대인분께서는 과거 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5%까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임대인분께서도 임차인에게 차임 증감을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뭐 무조건 들어와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두 분에서 양 당사자분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했다거나 아니면 주변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임대인분께서 월세를 상향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조금 월세가 높거나 보증금이 굉장히 큰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임차인분들께서는 5%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사실은 부르는 대로 이게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1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은 맞는데 좀
해당 적용 범위를 이렇게 어느 정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민법에 해당되는 임차인분들은 차임 청구 역시 임대인분께서 5%의 제한을 받지 않고 10%라든지 15%라든지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도 의무는 아니고요. 차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두 분께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러한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분쟁 조정위원회도 또 따로 있거든요.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그 협의점을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금에 대한 사항인데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운영을 잘 하시다가 어떠한 이유로 상가 매장을 정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또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남아 있으실 텐데 맨 처음에 임차인분들께서 상가를 얻었을 당시로 원상복구를 하는 게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주고받고 계약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권리금에 대한 조항도 여기 보시면은 제10조 4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 해당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가를 운영을 하시다가 꼭 이 6개월부터 1개월까지가 아니더라도 운영이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 이 기간에 저촉받지 않고 상가를 3개월이나 6개월을 운영을 하셨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해서 권리금을 회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되게 되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처럼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주거나 아니면은 차임이 3회 이상 밀리게 되어서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그러한 이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의무를 잘 하시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서두에서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그 대항력을 갖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상가 계약을 하기 이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해서 그 해당 건물이나 해당 토지에 임대인이 그 해당 건물에 과도하게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타인에게 전세권을 과도하게 설정해주지 않았는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하신 이후에 상가 계약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보증금도 회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법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적용 범위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단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